정의역이 0 이상 4 이하의 범위로 제한이 된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1이든 아니면은 고2, 3 어떤 문제이든 이제 단원에 불문하고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해서 어떤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단원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야 된다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습관으로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기는 한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뭔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는 무리함수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루트 앞에 어떤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겠지만 x 앞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수항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루트 바깥에 이렇게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230쪽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꼭지점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꼭지점은 어떻게 구했느냐? 이 무조건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바깥에 있는 이 상수항의 값이 그대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 이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휘는 방향을 결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휘는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바로 이 루트의 전체 앞에 있는 개수 a의 값도 아니고 그 부호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를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 b의 부호를 보라고 했었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 b가 양수면은 이 이제 무리함수는 어디로? 위로 휜다고 했었고 마이너스면은 아래로 휜다고 했었죠. 그리고 y 이꼴 저기 루트 앞에 가장 간단한 양수 1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 생각하면 쉽죠. 꼭지점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휘었죠. 즉 그거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가장 간단한 마이너스 그 음수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경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휘었었죠.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 b가 양수면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은 왼쪽으로 휘더라. 그거를 기억하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정의역이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fx식이 루트 앞에는 이제 1이 생략이 되어 있고 루트 안에는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단계 꼭지점을 먼저 파악을 하자. 자, 꼭지점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로 시작을 해서 루트 바깥에 있는 이 상수항 3이 그대로 y좌표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을 쉽게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휘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잘 보니까 루트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위로 휘고 일단 자, 그 다음에 x 앞에 숫자는 2니까 양수죠. 그래서 x 앞에 숫자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휘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a, 3 꼭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휘는 이러한 모양의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최소값이 4, 최대값이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 범위는 0부터 4까지는
만약에 0과 4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a를 품고 있는 요런 이제 x가 대충 알아보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범위에서 함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그래프가 없으니까 최대값도 최소값도 없죠.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 왼쪽 끝점이 조금 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값이 0 이상 그리고 4 이하가 되는 요만큼의 그래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대충 파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뭘 알 수 있느냐. 최소값은 x값이 무엇일 때 0일 때겠다 아니면 4일 때겠다. 딱 봐도 최소값은 여기 x값이 0일 때 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최소값은 f0이겠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값이 4일 때 함수값인 f4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b 값을 이제 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최소값은 f0. 그래서 fx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니까 루트 a 플러스 3 되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1이다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f4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을 하니까 루트 8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는데 방금 우리가 a 값이 1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루트 9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3 플러스 1 즉 4가 되죠. 네, 문제에서 최대값이 b라고 했으니까 바로 b가 4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1 그리고 b 값이 4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한다. 이거는 앞으로 3학년 때까지 무리함수나 유리함수가 아니더라도 뭐 2차 함수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떤 함수가 나오든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정의역 공역이 모두 자연수 전체 집합인 세 함수 f, g, h에 대해서 항등함수 f가 항등함수 그리고 g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h는 이 두 함수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한자말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풀이부터 하고 넘어가면 등자가 그 등호, 부등호 할 때 그 등자, 즉 같을 등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항상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항상 같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함수인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느냐? 정의역과 공역을 보통 y라고 쓰지만 이때 이제 항등함수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 이제 요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이때 왜 이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x값과 그 x의 함수값이 항상 같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항등함수 하면 가장 먼저 이 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항등함수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식이에요. 자, 그리고 굳이 이제 대응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정의역 원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식에 따르면은 F1도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F2도 2여야 되고 F3도 3이어야 되고 바로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와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이 식이 중요합니다. 식 fx 이꼴 x.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그 움직이지 않는 수, 변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함수값이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x값이 변할 때마다 함수값도 변하죠. x값이 변할 때마다 함수값도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함수값이 예를 들면은 5 안 변해. 그러면 그냥 우리가 fx 이꼴 식이 아니라 뭐가 등장하겠어요? 그냥 이제 상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fx 이꼴 어떤 상수, 지금 뭐 5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뭐 k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c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 자체가 그냥 상수일 때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표로 그리면 정의역 원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함수값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fx 이꼴 뭐 3이라고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상수함수죠. 그러면은 x값이 1이어도 y값이 3, 즉 1,3을 지나고 뭐 x값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은 3, 따라서 2,3을 지나고 뭐 마이너스 뭐 100만, 3, 마이너스 1,3 이렇게 함수값이 항상 3이니까 결국에는 멀리서 보면 함수 그래프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F2가 G5일 때 H4 플러스 H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 H는 fx 더하기 gx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은 F4 플러스 G4 플러스 F6 이제 얘가 플러스 G6 이렇게 되죠. 그래서 F4, G4, F6, G6 이 4개의 값을 구하면은 다 더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식을 보시면 자, 일단 함수값을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항등함수는 무조건 알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f에 뭘 집어넣었을 때 항등함수니까 f는 항등함수니까 뭐 따로 안 적을게요. 무조건 a. 따라서 f2도 얼마? 2. 뭐 f3을 물어보면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f가 항등함수니까 f2는 얼마? 2. 바로 알 수 있죠. 항등함수이므로 f2가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따라서 g5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g는 상수함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gx는 무조건 어떤 상수입니다. 근데 x에 5를 집어넣었으니까 함수값이 2가 나왔네. 그 말은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상수가 사실은 얼마다? 2라는 게 되겠죠. 따라서 gx의 식은 그냥 gx 이꼴 2 라는 이제 식이 됩니다.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gx 값은 무조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무조건 2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값이 그냥 얼마가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gx 값은 무조건 뭐? 2 하고 아까 fx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f 뭐시기는 반드시 뭐시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g4는 무조건 뭐다? 4 f6은 무조건 뭐다? 6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답은 제일 간단하게 14가 되겠죠. 다 더하면 1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합성함수 문제네요. 그래서 합성함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0쪽에 나와 있고 f.g 이렇게 f와 g를 합성하면은 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함수, 즉 바깥쪽에 있는 함수 f부터 적어주고 괄호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함수 g 적어주고 이제 요 안에 gx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하라 했죠. 근데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교실에 이제 형성평가를 쳐보면 이거를 이렇게 못 바꾸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함수 f랑 g 대신에 선생님이 f랑 h라는 함수에 대해서 f.h 뭐 3을 구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은 h.g 뭐 마이너스 1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아니면은 g.f에 2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세 개만 한번 영상 멈추고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f 열어주고 h3 괄호 닫고 h 열어주고 g 하고 마이너스 1 g 적어주고 f 2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험기간 아닐 때 오늘 수업 시간에 합성함수를 진도를 나갔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복습할 때 뭘 복습해야 되느냐? 바로 그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바로바로 되도록.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f.g와 g.f라는 두 합성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했죠. 그 말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함수의 이제 함수값과 그리고 g.f라는 녀석에 의한 x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제 이 도트가 들어가 있는 기호를 방금 선생님이 무지하게 많이 연습하라고 하는 요 과정 있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걸로 고치면은 fgx는 gfx와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g-1을 구하라고 했는데 gx식은 여기 있죠. 그럼 g-1을 구하려면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k를 알기 위해서 이 식에 잘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얘가 k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k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합성함수 처리할 때에는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gx의 값부터 항상 안쪽부터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지금 문제 풀면서 볼게요. 무조건 안쪽부터. 자, gx가 뭐예요? 일단 좀 적고 시작할게요. 얘 이만큼은 1번이라고 하고 이만큼은 2번. 자, 1번 fgx. 나는 얘를 처리할 건데 항상 안쪽부터. 자, gx가 뭡니까? 문제에서 2x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지. 자, 선생님 좀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영상을 굳이 찾아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얘를 못 푸는 학생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느끼냐면은 여기에서 애들이 눈만 끔뻑끔뻑하고 할 줄은 몰라요. 자,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얘가 궁금해. 그러면 빨리 눈을 어디로? 1위로 돌려야 됩니다.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문제에 gx가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문제를 못 풀고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요까지 적어놓고 얘가 뭔지 모르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단 말이야. 시선을 1위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문제를 다시 보세요. 항상 문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gx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2x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거는 또 식이 역시 문제로 돌아가 보세요.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그럼 선생님 너무 중요하고 또 이제 질문이 매일 들어오니까 한 번만 좀 적을게요. 지금 문제에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 자주 쓰죠. x 대신에 하트 자주 쓰지. 그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긴 하지만 왜 굳이 이런 그림을 갖다 쓰냐면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식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라는 뜻에서 가끔씩 문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f2x 플러스 k, 내가 지금 이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방금 말했다시피 이번에는 뭐가 하트예요? 2x 플러스 k라는 이 식이 하나의 하트,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 중에 특징이 이만큼을 하나로 보지를 못해요. 반대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 하고 위에 시킨 그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하트 하라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하트 하래. 근데 지금 하트에 뭐가 들어가 있어? 2x 플러스 k가 들어가 있잖아. 하고 플러스 3 하래.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지금 이게 안 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2학기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지금 과정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정말 많이 받았고, 얘가 왜 이렇게 돼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뭐가 안 돼서 일어나는 과정이냐? 대입이 안 돼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입을 언제 배우느냐? 중1 때 뭐를 대입한다는 걸 처음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정확히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중1을 겪지 않은 다른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은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딱 중1 때 코로나를 겪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첫 세대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보고 하트에다가 이만큼을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1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f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f2x 플러스 k를 구하고 싶어. 여기에 지금 2x 플러스 k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해야 돼? 2x 플러스 k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방금 쌤이 하트로 보여준 겁니다. 자,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됩니다. 뭐가? 얘가 얘라는 거야. 자, 이제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동그라미 2번식 gfx를 f나 g 기호 없이 이렇게 식으로 풀어내는 거 여러분이 꼭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스스로 해봤다 치고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번에는 보도록 합시다. 자, g 그대로 두고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gx는 2 곱하기 얘 플러스 k니까 그대로 시킨 대로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k 다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식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은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양변에서 이제 마이너스 2x 똑같은 부분 이제 서로 빼주고 없애주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k 플러스 6과 같다니까 이항을 해주면은 이 k는 마이너스 3과 같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양변에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것을 gx식에 대입을 하면은 gx는 2x 플러스 k였는데 k 값 우리가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g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학기 이번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런 문제 요 과정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우리 교과서 213쪽, 212, 213쪽에서 배웠고 213쪽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기에 하나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FA는 B. 이때 물론 이제 이 F와 F의 역함수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냥 존재할 때라는 말을 좀 지울게요. 자, 이때 FA가 B라는 말이나 무슨 말이나 같다고 했어요. 이거를 역함수에 관한 표현으로 고치면은 이 말은 뭐가 같다? A는 F 인버스 B와 같다. 이 두 개 같은 말이다. 라고 했었죠.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처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잘 쓰인다라고 했었죠. 우선 FA가 B일 때 요 오른쪽 내용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양변에 똑같이 뭘 씌우는 거다? 똑같이 F 인버스라는 어떤 함수를 씌우는 거다. 씌운다고 생각하세요. 모자 씌우듯이. 자, 그렇게 하면은 좌변은 F랑 F 인버스의 합성. 이거 지금 합성이 생략된 겁니다. 합성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함수랑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이거는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죠. 항등함수, 보통 i라고 표현하는데 항등함수의 식이 뭐야? ix는 함수값은 x랑 같다. 그러니까 이 i라는 거를 없는 셈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항등함수니까 이거 없는 셈 친다고 했었지. 요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 과정.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좌변에 a만 남고 우변은 f 인버스 b 되죠. 요게 나왔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앞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FA는 B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F 인버스 씌우고 없는 셈 치고 요렇게 얻어내는 거 정말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상 멈추고 요 과정도 스스로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A는 F 인버스 B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F에 관한 표현으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뭘 씌우면 F를 씌우면은 FA는 B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210쪽에 나오고 이거는 너무 많이 연습을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f.gx라는 것은 도트 기호를 없애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 연습을 뭐 수백만 번 하라고 했죠.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수백만 번 연습하려는데 아직도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왼쪽에 있는 함수부터 적어주고 요 안에 뭘 적어준다? 요 안에 있는 함수를 x 붙여가지고 적어주면 된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바꿀 줄 아는 거 연습 많이 하라고 했었죠. 자, 이제 이 두 개만 하면은 위에 문제는 13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f.g1부터 가자.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반사처럼 바로 뭘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fg1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0.001초 만에 바로 돼야 됩니다. 이걸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뭐부터 한다고? 요 안에 것부터 구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자, G1은 이때 이 1이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가지고 요 식을 따라가느냐 이 식을 따라가느냐 잘 판단을 해야 되죠. X값 1은 어디에? 여기 속하죠. 2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이때 내가 따라가야 될 식은 2x-1이지. 그럼 G1은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G1의 값은 1이 되죠. 자, 따라서 G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F1이 되지. 자, F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5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8을 구하기 위해서 F 인버스 8을 뭐 A라고 두자. 그러면 요거 연습해야 되지. F 인버스 8이 A다. 그러면은 FA가 얼마다? 8이다. 바로 나와야 되죠. 혹시 바로 안 될까봐 한번 연습해보면 양변에 똑같이 뭘 씌우면 F를 씌우면 FA는 얼마? 8. 자, 근데 FA가 뭐 A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은 3A 플러스 2라고 고칠 수 있죠. 따라서 3A는 얼마? 6. 따라서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처음에 A가 뭐였어요? F 인버스 8이었지. 걔가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 인버스 8이 얼마다? 2 되겠죠. 따라서 답은 5 플러스 2 해서 7이 되겠습니다.